안녕하세요. 모두의 성공을 기원드리는 마인드세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았던 친구 관계나 복잡해진 연인 관계 혹은 무언가 불편해진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들여볼까 합니다. 조금은 어색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친했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정말 행복했고 영혼의 단짝과도 같았으며 내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도움도 주고 받던 그 사람, 왜 그 모든 것들은 과거로 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픈 손가락인 그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뿐만이 아니고 살다 보니 여러 명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만나자고 하면 당장이라도 보러 나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바뀔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행동에서 무언가 맞지 않았던 까닭이죠. 그리고 따져보면 결론은 내가 상대를 서운하게 하였거나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상대에게 삐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계속 서로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붙어 있다가 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정도를 해줬으면 상대가 그 정도를 해주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아듣고 이렇게 하겠지 등 오래 본 시간만큼 상대가 나를 이해할 것이라는 착각과 내가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이 빚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 상대를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결과이죠. 그 머릿속에 고정된 상대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뇌의 착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바람이 생기기에 요구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되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 양쪽 모두 서서히 멀어지게 되죠. 물론 한 사람이 쌓은 벽이라도 나를 향해 벽을 쌓으면 반은 나의 책임이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어쨌든 좋았던 관계는 대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겠죠. 중요한 관계였다면 상대도 관계 회복을 원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외워서라도 그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너무 붙잡고 있기보다는 우선 외우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나서 나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상대의 행동은 내가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도 요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 서운한 점을 생각하기보다 내 잘못과 문제를 서둘러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쉽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대라면 나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아예 하지 마시고 나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셔야 상대도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노력을 몰라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단 내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상대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관계 회복의 열쇠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관계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 정도의 노력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운 좋게 회복이 되어도 어차피 다시 깨질 것이기에 차라리 자신과 더 잘 맞는 관계를 찾는 편이 훨씬 모두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애인이라면 한 명만 필요한 것이고 친구라면 수명의 친구만이 중요한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면 분명히 훨씬 좋은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련과 집착은 절대 금물이고 스스로가 변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헤어진 애인을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헤어진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셔야 하고 상대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이 변했으니까 다시 사귈 것이라는 기대도 욕심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줬으면 기다리시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방법만이 유일한 일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을 너무 버릴 정도로 과하게 기어 들어가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을 해칠 정도로 지고 들어가야 하는 관계라면 애초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또한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로 모두에게 좋았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희생이나 강요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서로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고 어울리는 것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좋았던 관계들은 전부 한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밀당이라는 것도 이러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오래 보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그 기억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일단은 나부터 괜찮게 살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소중했던 관계들은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자기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당장 잡아야 하는 사람이고 너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상태라면 잠시 그 사람을 그곳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젠가 거리가 적당해지면 서로 당기지도 밀지도 않아도 저절로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슬픔에만 빠져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가장 좋은 관계는 있는 듯 없는 듯이 여러분 옆에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개 가족들이거나 갑작스런 연락에도 퉁명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아닐까요? 어려운 관계보다는 일단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 스스로부터 챙기고 보살피면 어느덧 어려운 관계마저 술술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셉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